켜고 올게요. 잠깐만. 됐네. 마이크 켜졌습니다. 하나, 둘.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이 독립협회는 협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립됐던 배경까지만 얘기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일단 이 가보일미기억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일단은 이게 의의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 2년밖에 안 됐던 개혁이지만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윤유영 씨, 깜짝이야. 진짜. 뭐야, 저거. 화가 날라 그래, 진짜. 자, 가보일미기억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첫 번째, 얘들아. 물론 이게 첫 번째 개혁의 시작 자체가, 일본의 강요에서 시작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경복궁 침범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스스로 개혁을 했지만, 이게 얘들아, 갑신정변이라든가, 그리고 이 1894년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갖다가 그래도 반영해서 했던 거야. 다시 말하면 그동안 했어야 될 개혁인데 결국 했어야 될 정치 개혁들인데 이해됩니까? 정치 사회적인 개혁들을 갖다가 이제서야 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네 공부 안 하면 결국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처럼 공부를 미루면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 언젠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갖다가 미루면 결국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것도. 그거를 갖다가 어쨌든 우리 스스로 한 건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 두 시대적 과제를 갖다가, 제가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요구를 갖다가 그래도, 반영하여 실시했다는 점이 어쨌든 의미가 있다면 이 의미가 있는 거고, 얘들아.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던 기억이었다고.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이 근대적 이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제도에 대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토대.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제 근대 국가로 나간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기억들 있잖아. 뭐 정치제도, 그다음에 뭐 신분제 철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혁들이 이제 이때 이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근데 한계점 정리해 봅시다. 한계점. 이게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나? 너네 다 알다시피 이거는 첫 번째, 이거는 일본에 의해 가지고 시작된 거야. 일본에 간섭이 없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일본의 간섭이 있었고,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을 우리가 한 건 맞지만, 일본이 처음에 이제 강요해가지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좀 한계점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준이야, 왜? 화질이 구려요, 지금? 진짜 144보다 더 낮은 것 같아. 그래? 글씨가 낮게졌어요, 지금? 이게 자꾸 불안정하면 나는 방법이 없어.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쌤 얼굴도 픽셀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너네도 지금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래, 지금. 줌으로 하면 올 수 있나, 너네가? 줌 여기다 깔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응? 1픽셀 이제 좀 이거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방법이 없을까? 음악 수음이 줌으로 하나? 나도 이거 생각해봐야겠다. 만약에 이렇게 자꾸 불안정하면은 어차피 이거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너네 다시 볼 수는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지금 여기 줌은 안 깔아놨거든요. 내가 줌 깔고 내가 할까?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일단은 얘들아, 되게 필기하는 건 힘들 거예요. 맞죠? 필기하는 건 힘드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조금 더 일찍 마칠게 그러고 알겠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마칠 테니까 뭐 방송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일찍 마칠 테니까 찍은 걸 갖다가 유튜브에서 확인하면서 그냥 복습하는 수밖에 없다. 필기한 내용은 거긴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요. 알겠습니까? 일단은 필기하는 거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쌤 목소리 들으면서 내가 뭐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겠죠. 오케이? 그 목소리는 그래도 잘 나가지 않니? 시연아, 목소리는 잘 나가죠? 그래. 뭐, 일단은 얘들아, 목소리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요. 이 판서나 이런 거는 나중에 그냥 유튜브 보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일본의 간섭이 많았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냥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어떠세요? 그것도 불안정하던데. 이거 해볼까?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지금 그러면 내가 유튜브 주소를 한번 찍어보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기다려봐봐, 얘들아. 내가 유튜브 주소를 보내줄게요. 이걸 됐고,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했더라? 방송 시작 눌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될 텐데. 나와라. 된다. 됐다. 이거를 링크를 복사하면 얘들아 내가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보내줄게요. 한번 들어와 볼래? 자, 이거 지금 실시간 유튜브 열어봤어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게 근데 좀 싱크가 안 맞던데 이게 괜찮을려나 모르겠다. 훨씬 나아? 되게 나아요. 이게 나아? 그러면 얘들아 이거 그러면 이거 내가 너네 목소리를 못 듣잖니, 맞지? 못 들으니까 모르겠다. 그럼 일단 너네가 보고 싶은 대로 들어와서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알아서 해라. 이제 뭐 그걸 보든지 이걸 같이 보든지 보시고요. 근데 이게 싱크가 맞는지 는 모르겠어. 이게 유튜브 쪽이 괜찮아요? 목소리랑 이게 줌 하나는 꺼야 될 거야. 이게 목소리가 두 개 겹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의 소리를 끄든가 아니면은 이 줌에서 나오는 소리를 끄든가 둘 중에 하나는 꺼야지 이게 소리가 안 겹칠 겁니다. 오케이 말이? 잘 되는지 좀 확인하고. 잘 되나? 태영아? 뭘로 하는지 모르겠다만. 얘들아? 시연아? 잘 돼? 네? 잘 돼? 너네가 알아서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저 빼고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돼? 네. 그러면은 너네가 알아서 보세요. 유튜브로 보든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아마 내가 한번 해보니까 스피커가 둘 중에 동시에 틀면은 소리가 겹쳐요. 그래서 줌을 끄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의 소리를 끄든지
근데 유튜브 스토리를 꺼버리면은 이 싱크가 또 안 맞더라고. 그냥 유튜브를 켜는 게 나을 겁니다. 이제 너네한테 말 안 걸게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자, 말 안 걸 테니까. 뭔 일이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알겠어요? 채팅창에다가. 자, 그래서 한계점은 얘들아, 한계점은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포인트를 짚어야 독립협회가 왜 탄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일단은 이 일본의 간섭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민중들의 지지가 낮았다는 점. 요거 포인트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볼미 기억은 사실 되게 중요한 기억들이었겠지만 이게 지배층이 좋다고 한 건 아니야. 너네 신분제 폐지 이게 전부 다 지배층에게 유리한 개혁은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백성들에게 유리한 개혁이었던 건 맞는데, 맞죠? 근데 이게 백성들한테는 지지를 못 받았다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이라든가 단발령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들이 전부 다 근대 국가로 나가는 중요한 개혁들이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이걸 왜 하는지 도대체 몰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실패로 돌아간 거라고 우리는 분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극복하기 위한 그 새로운 어떤 근대화의 움직임이 바로 이 독립협회 창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가볼미 기억이 이제 중단되게 된 거는 너네 알다시피 1896년에 고종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시죠. 이됩니까? 그게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아간파천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을미사변. 맞죠? 을미사변 때문에 고종 스스로 어떤 목숨의 어떤 위협. 알겠습니까? 신변의 위협 때문에 이걸 단행하셨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도 싫어했어요. 이 개혁 자체를 갖다가 가볼미 개혁을. 대표적인 게 단발령 같은 거였잖아. 맞죠? 단발령이 내려지자마자 백성들도 반발했었고 유생들도 반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을미의병이 일어나지. 을미의병 일어나서, 맞죠? 을미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개혁에 대한 어떤 반대와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경으로 두고 아간파천이 단행하게 됩니다. 아간파천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게 친정파를 제거한 사건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분석한다면. 그래서 다시 친일파들이 득세했던 사건이거든요.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었고 이걸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인 거거든. 다시 고종이 그냥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고 이 끌어들인 거거든. 러시아를 갖다가. 그래서 친일파를 견제하는 어떤 목적도 아간파천에 있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겠노? 결과. 아간파천의 결과. 뭐 당연하죠. 결과. 이거 아간파천 교과서에는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결과는 당연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됐을까?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죠. 이해됩니까? 이 당시 이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깊숙이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결국 얘네 둘이가 싸우지. 1904년에. 그걸 우리는 러일 전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러일 전쟁까지 갔던 이야기. 나랑 수업했던 거 미리 봤던 친구들은 이거 다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 한번 봤기 때문에. 시연이 이거 다 봤죠? 시연아? 껐구나, 줌을.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 영향이 커졌던 사건이 아간파천이었고, 똑같이 얘들아, 시연이, 맞죠? 이게, 유튜브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 유튜브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늦게 전달됩니다, 나한테 막. 안 물어볼게요. 안물. 됐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열강들의 이권 침탈.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보는 영상의 속도가 달라가지고 지금 질문을 늦게 막 하고 있고 나도 늦게 듣고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자, 안 물어볼게요 다시. 자, 열강들의 이권 침탈, 이권 침탈. 또 크게 커지게 돼. 무슨 말인지, 이게 러시아가 갑자기 영향이 커지니까 이권을 많이 넘겨줬다는 당연히 러시아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계 맺었던 다른 서양 열강들도 러시아와 똑같은 취급을 해달라 그러거든. 최혜국 조항 기억납니까? 최혜국 대우. 조미수호 통상조약인 최혜국 대우. 그런 것처럼 미국도 러시아처럼 똑같은 어떤 특권을 달라고 요구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열강들이 우리나라 이권을 가지고 막 가져가는 거죠. 특히 아간파천 이후에. 그러니까 과거에 청나라 상인이나 일본 상인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주로 가져갔던 거는 그냥 뭐 곡식이라든가 이런 거였었어. 근데 얘네들은 와서 진짜 광물 자원을 많이 가져갑니다. 금, 알겠습니까? 또는 뭐 철도 부설권, 와, 산림 체벌권, 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얘네들이 가져가기 시작하죠. 자, 어쨌든 아간파천이 발생하고 이렇게 이제 나라의 위신도 많이 떨어졌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알겠습니까? 독립협회도 얘들아 똑같은 해 언제? 1896년에 만들어져요. 알겠습니까? 1896년. 일단 이 독립협회를 창설하게 된 배경.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들아 독립협회는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개화파들이야. 일종의 개화정책을 펴왔던 저 사람들이라고. 이게 아간파천 이후에 사실상 개혁은 중단됐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혁은 중단됐지만 새로운 차원의 어떤 개혁 노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였다고 했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개혁을 왜 하는지 몰랐다고. 백성들이 개혁을 갖다 지지해주지를 못했다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해야 될 일이 그렇죠. 백성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 계몽의 필요성. 알겠습니까? 민중 계몽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들아 다른 반에도 설명했지만 미리 이거 독립협회를 봤던 친구들도 이건 설명 안 했어요. 이 시점에서 이 개화파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가 배웠던 개화파라고 하면은 뭐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사실은 더 있어요. 알겠습니까? 분류를 하자면 더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떤 애들이라면 개화파라고 하는 이 세력을 갖다가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우리 친청파 기억납니까? 친청파. 뭐 일단 온건개화파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온건개화파야 애들이. 맞죠? 또 뭐 있었니?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의 개혁 노선을 갖다가 따라해야 된다. 김옥균과 같은 사람들. 급진개화파라고 우리 배웠잖아. 맞지? 하나 더 있다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이게 뭐냐면 얘들아. 뭐 친일 얘들 나중에 뭐 친러파로 바뀌기도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친러파로 바뀌기도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쪽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과 러시아와 가까웠던 사람들. 걔네들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 정동파라 부릅니다. 정동파. 이것도 뭐지? 자, 정동파라고 하는 거. 정동파는 얘들아, 일단 정동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질문하면 안 되죠.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애들하고 대화하기 힘듭니다. 시연아? 내가 질문을 갖다가 아마 한 30초 뒤에 너네가 인지하고 나한테 대답할 거예요. 이런 실시간의 불안정함 때문에. 자, 정동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에 정동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서울에 정동이라고 하는 저 봐라. 이제 대답하고 있다. 자, 서울에 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대충 어디냐면 서울시청 근처야 이거. 서울에 안 살아봤으면 모르죠? 쌤은 뭐 서울에 3년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그 외교관이 많이 살던 곳이야. 다시 말하면 막 영국 공사관,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공사관, 아간판초도 거기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러시아 공사관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어가지고 약간 조선에서 약간 그 외국인 거리?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형성된 곳이 정동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조선에서 가장 이제 외국인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동네죠.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었던 사람들. 야, 친미파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니? 대표적인 사람 바로 이완용이 있었잖아. 맞죠? 이 사람은 사실은 정동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었다고. 정동파. 알겠습니까? 친청파를 견제하기도 하고 친일파도 견제하기도 했었던 이 친미파였던 이완용. 이 사람이 독립협회를 창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친일파라고 알고 있는 이 이완용. 맞죠? 과거에 이완용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기억나니? 유경공원에 영어를 배웠던 그 똘똘한 젊은 관료. 알겠습니까? 그 젊은 관료가 이제는 성장하여 이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정치 세력, 정치인이 된 거죠. 이완용. 알겠습니까? 이 개화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얘도 당연히 절감하죠. 미국 경험하고 왔으니까. 이제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 대회에서는 이렇게 조선처럼 닫아 걸고 있어도 안 된다는 그 개화파 이건 맞는데 좀 더 유능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좀 더 유능한 인물. 이 당시에 미국에서 의사까지 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돌아온 아주 유능한 인물. 이 사람이 바로 알다시피 너네가 알고 있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서재필. 몇 시에 종치나요? 몇 시에 종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재필인데, 이 서재필은 너네 언제 처음 내가 얘기했냐면, 기억해봐. 언제 처음 얘기했냐면, 갑신정변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고. 1884년에 김옥균과 함께. 기억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적어줬어요. 근데 갑신정변 실패하고 난 뒤에 일본으로 도망가고 다시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입니다. 서재필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이게 이 서재필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일본으로 도망갔던 급진기아파들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멸문당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요, 특히 서재필의 가족은 어머니도 죽고요, 처형당한다고. 이게 노륙법이 그런 거거든. 이렇게 막 연좌제 비슷하게 가족을 처벌하는 법인데, 뭐 가족들 다 몰살당합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이. 그 얼마나 조선이 싫었겠습니까? 가족들 다 죽었는데. 조선 정부에 해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서 그냥 거기에서 살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 서재필은 미국에서 컬럼비아 대학교를 나와요.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옵니다. 의사가 됐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되게 공부도 잘했습니다. 머리 똑똑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선에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완용뿐만 아니라 뭐 개혁파 지식인들이 계속 돌아오라고 그러지. 돌아와서 조선을 뭐 바꾸는데 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을 해요. 실제로 서재필도 뭐 돌아오긴 싫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사실 먹고 살기가 좀 막막했거든. 의사인데 왜 막막했냐면, 다른 반에서 얘기 좀 해봤는데, 의사인데 왜 막막했냐면 동양인이 만든 병원에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 그랬거든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미국이 좀 이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하더라도 백인 중심 사회였던 건 사실이었고, 이 황인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인종주의 되게 심했거든. 알겠습니까? 이거 뭐 흑인도 아니고 흑인 더 이상한 취급받아 당했고, 미국 안에서는. 이게 서재필은 거기서 뭐 의사가 됐지만 제대로 장사도 못합니다. 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조선으로. 이해됩니까? 돌아왔는데 관직은 안 하려고 그래요. 관직. 왜냐면 갑신정변 때 죽을 뻔했는데 또 하겠냐고. 뭐 안 한다고. 가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동영상이 25분 찍혔네요.